계속해서 다음 사고 영상 보시죠. 불법 유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를 못 보고 부딪히고 마는데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이 사고는 오토바이와 차량의 충돌 사고인데요. 어떤 경위가 있는지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런 편도 3차로 도로입니다. 차량이 신호에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이 그 뒤에 대기하게 됩니다.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기 힘드니까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법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뒤에 따라오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이 차량들 사이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유턴한 오토바이 차량과 이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발생을 했지만 두 차량 간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게 됩니다. 법규 위반 사고는 중침이 적용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사고는 오토바이에게 과실이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 불법 유턴하던 차량과 역주행하는 차량이 이게 동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역주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역주행하는 차량이 한 60% 정도, 유턴하는 차량이 40% 정도의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또 차량이 아니라 오토바이인 점을 감안해서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차에 대해서는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6대 4보다는 조금 감해서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그 과실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우자 위험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자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차량에 과실을 좀 더 주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약자인 오토바이나 화물차나 레미콘에 비해서는 어떤 승용차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그런 차량의 그 과실을 좀 더 감산시켜주는 그러한 원칙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토바이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오토바이 과실이 적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 과실은 다 적용하고 감산만 10에서 20% 정도 감산할 뿐이다. 이런 거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토바이에서 오토바이를 감안하면서 보험 처리가 되는군요. 이 사고는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신호를 위반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사고는 신호 위반이라기보다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 있죠.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법규 위반상으로는 앞에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중앙선 침범의 법규 위반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뒤 차량이기 때문에 앞차의 동정을 살펴서 가야 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진행하는 오토바이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 중앙선을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중과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 침범에 대한 중과실을 적용할 때에는 맞은편, 즉 대양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과실로 적용할 수는 없군요. 이 중앙선 침범 사고 영상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중앙선을 침범해서 유턴하려던 차량이 역시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이런 불법 유턴으로 인한 이 사고는 보험 사기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험 사기 범죄자들은 불법 유턴 차량에게 고의 접촉 사고를 일으켜 교통법규를 근거로 상대 운전자에게 가해 차량이라 주장하며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셨다시피 또 사정상 불법 유턴이 잦은 곳에는 이 황색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보험 사기꾼들이 선호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보험 사기 범죄자들에게 이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이 이야기는 범죄자까지 노릴 만큼 불법 유턴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께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부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문화도 좋은 기능도 하고 있지만은 교통 안전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문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른 어떤 차량만 없고 긴장을 좀 늦췄을 때는 항상 불법 유턴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중앙선은 운전자 스스로가 생명선이라고 반드시 인식하고 절대 넘지 말아야 한다.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조금 더 여유롭고 안전한
안전한 교통법규를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법 유턴, 역주행, 이것들은 사고와 항상 직결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뒤로 빠르게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참 뒤에 서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의 경위는 어떤 건가요? 택시 운전자가 기어 조작을 잘못해서 후진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보행자와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보행자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보행자가 많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는 급발진에 대한 사고가 아닌가요? 정확히 이건 어떤 거에 대한 건가요? 급발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운전자가 어떤 가속 페달이라든지 변속 조작이 없이 자동차 스스로 갑자기 RPM이 높아지면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급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급발진 사고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급발진이 발생하는 그 차량은 보통 이 자동 변속 차량, 전자제어식 자동 변속 차량이 많고요. 수동 차량이라든지 뭐 옛날 어떤 디젤 차량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까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급발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운전자들이 급발진에 대한 예방과 안전운전인식을 잘 지켜 급발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발진은 반복되어 발생할 확률이 극히 낮고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제조사 책임으로 증명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모두 운전자에게 과실이 적용되나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어떤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그걸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심지어는 그 운전자의 어떤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급발진 사고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차량 제작사의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전자 과실로 처리를 해서 보험 처리하고 있고요. 급발진 사고가 어떤 명확하다 하는 경우에도 그 보상을 완료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어떤 구상 청구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원인이 불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원에서의 판단이 급발진 사고다라고 규명된 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고 영상 다시 보고 이야기 나누죠. 갑자기 뒤로 돌진하는 차량. 결국 보행자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멈추고 말았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입증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의 정비 책임자가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정기 검사는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운전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하시기 전에 일단 시동을 키시고요.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게 안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안정화가 됐을 때 안전하게 서서히 차량을 움직이셔야 되고 갑자기 뭐 가속 페달 밟는다든지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미리미리 예방해서 급발진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고 영상 보시죠. 차체가 높은 것으로 보아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대형 차종인 것 같습니다. 무단 횡단하던 자전거 운전자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만 사고인데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의 경위는 어떤 건가요? 이번 사고는요,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를 버스가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교통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의 과실 여부는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지금 야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인근
차량 입장에서는 이제 녹색불에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근에서 무단횡단하는 그 자전거를 이렇게 충격하게 된 사고인데요. 이럴 경우에 자전거가 보통 보면은 음주 사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사고인 경우 음주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음주 사고인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자전거가 그 적색 신호의 어떤 횡단보도 인근을 무단횡단했기 때문에 약 한 70에서 80% 정도 자전거 과실을 그 적용해서 보상금에서 그만큼을 손해액에서 감해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로 벌어지는 사고가 많은데요. 주로 어떤 사고 유형이 있을까요?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또는 그 녹색 성장이라는 기체 안의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1,980여 건이었던 교통사고가 2009년도에는 6,043건으로 줄더니 2010년대에는 11,439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차로를 이용해야 함에도 차로를 역주행하거나 인도를 다니거나 인도에서 역주행하거나 아니면 차로를 방금처럼 이렇게 횡단하는 이런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곧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자전거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요, 가능하면 그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그 정상 신호에, 그 보행 신호에 이용해야 되는데 보통 자전거들은 그냥 횡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자전거의 어떤 속도감 믿고 금방 건널 수 있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시 현상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그 도로를 건너다가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특별히 도로 횡단 시에 좌우를 살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고 영상 다시 보시죠. 무단 횡단하던 자전거 운전자와 버스가 그대로 충돌하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망사고입니다. 무리하게 길을 건너려다 일어난 사고인데 이 자전거가 자동차 도로를 횡단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을 때는 그 전용 도로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그 차선의 도로 끝단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그 자전거를 운행하셔야 하고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또 건너는 습관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자전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으셔야겠습니다. 또한 야간에 자전거 이용을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에 자전거를 잘 탈 때에는 차량 운전자들이 잘 보이도록 시인성이 뛰어난 복장을 하고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운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네, 최근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각광을 받고 있죠. 각 지자체에서도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전거, 자동차 운전자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서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버리세요 설마의식, 지키세요 교통질서로 정했습니다. 설마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사고의 위험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프로젝트 현장 포착 365는 밤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